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운이 좋게도 1억 리그 1등을 하게 된 신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369%. 네. 수익금도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익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네. 찾아서 왔습니다. 아, 네네. 3억 7,500만 원. 아, 네네. 잘 의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하는데 수익금은 조금 빨리 이렇게 기억 속에서 좀 잊어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걸리든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그리고 또 이게 과연 꿈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회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건. 회전율이 494억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반 정도. 2018년 한 가을? 겨울? 네, 그때쯤부터 공부를 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접한 게 엄청 늦었어요.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주변에 주식을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제가 주식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왠지 주식만 하면은 패가망신 할 것 같고 기분이. 그리고 그냥 정말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냥 적금만 넣으면서 예적금을 하면서 네,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구나 다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했었던 게 뭐 제가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뭐 하루는 대북주가 가고 뭐 하루는 바이오주가 가고 그랬던 시기에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계좌를 처음 만들어 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동학개미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수익이 좀 크게 났던 거는 작년 1월 달부터 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수익은 났었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네. 뭐, 하지만은 이제, 저 역시도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이제 너무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하락장이 됐을 때 또 매매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항상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막 좋다라고 해서 제가 또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또 잃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 좀 봤을 때 좀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계좌가? 네. 근데 그게 또 장점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적게라도 항상 수익은 꼭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머릿속에 온통 주식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피해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점이 되게 미안했고, 예. 사실 제가 사실은 좀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대회를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거를 사실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하지도 못했고, 근데 좀 그게 좀 항상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동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일에 대한 집중도가 제 스스로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막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는 여기 너무 빠지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대회를 나갔었고요. 작년에 1회차 때는 500리그 10위를 했고요. 그리고 3회차 때는 3000리그 10위에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돈에 대한 어떤 값어치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까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떴었던 때가 처음 매매를 이제 막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제가 한 300만 원을 하루 만에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기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하루 만에 번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뭔가 이제 수익금이 커지면서 좀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자꾸 매매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서 또 주변에 이제 좋은 선배님들한테 하루하루 좀 일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막 실실 웃고 막 기분이 좋고 하다가도 이제 손실이 나면은 또 사람이 막 우중충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러지 말라고. 감정의 항상, 기복이. 예, 감정 기복을 항상 갖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사실 좀 얼마 수익 났는지 이런 것도 잘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손실이 났을 때는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사실 제 원칙을 어기거나 제 실수에 의해서 큰 손실이 났을 때는 좀 복귀 같은 거를 좀 빡세게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네. 우승자분들이나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복귀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 방법을 배운 건 아니고 우선 제가 하는 복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 나름대로의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외인 기관 수급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지수가 그런 것들도 물론 체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는 건데요. 키움증권에서 보면 이제 0606 화면일 겁니다. 그 화면을 보면 이제 내가 어디서 이제 분차트를 보고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복귀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당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시의 시장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저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만 지나도 조금 기억이 좀 생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웬만하면 해가지고 내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늘 복귀 뭐 하루 정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시장 트렌드도 그렇고 요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힌트를 좀 얻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매수 시점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매도 시점을 조금 느긋하게 잡아도 되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항상 매매 기술,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항상 제 안에서 오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오는 리스크도 회피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시드를 올렸고요. 수익이 조금씩 나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제가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타고나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만 원만 벌어도 되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금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0만 원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크게 조금씩 내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에는 한 5개월, 6개월? 네, 그 정도의 1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5개월에서 6개월, 예, 예. 반년 만에 500만 원에서 1억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데일리 매매를 하셨을 거고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전략으로 많이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당일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 네, 위주로 당연히 매매를 하고요. 보통은 전날에 섹터들의 이제 저는 이제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테마나 섹터 내의 종목들의 흐름을 분석을 미리 해놓고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놓고요. 또 뉴스들을 이제 밤에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아침에 이제 당장 매매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는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보통은 밤에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원하는 상황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아니면은 새롭게 또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종가 매매는 아니고 이제 다음날 이제 시가에 보통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시군요. 종가 매매도 많이 하고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 많이 하고 그 다음날 거의 오전 장 초반에 정리를 하는 편이고, 이거는 아마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가 매매를 해서 다음날에 뭐 갭이 많이 떠서 수익이 좀 크게 났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단기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약간 먹튀 개념으로, 네,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났다 싶으면은 조금 비중을 작게 해가지고 수익이 확정이 되면 이제 네네. 더 추가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날 딱 그냥 끝내시는 편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매매를 하죠. 이제 좋은 게 있으면 하는데 비중을 좀 작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돈을 우리가 벌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홀딩해 온 종목이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잘 돼서 아침에 이제 수익을 크게 줬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 단타를 치러 가서 뭐 200~3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미 제 이제 세팅이 머릿속에 이제 딱 고정된 금액이 1,000만 원 수익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분이 좀 많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채워야 되고 다시. 근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수익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엔 남는 수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전장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꼭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되게 절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대회 기간 동안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바로 밑에 시황창이 있어요. 네. 바로 밑에 예, 거의 요런 식으로 연동을 합니다. 이제 네. 재료를 확인을 하고 네, 바로 네, 거래가 네. 들어갈 수 있게. 네네네. 저는 이제 시황 매매를 즐겨 하지는 않고요. 또 잘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요 화면이 물론 이제 저는 43인치 2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차트도 몇 개 띄워놓고 매매를 하긴 하지만은 요게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관심 종목이 있고 여기 효과창 주문이 있고 여기 분봉 차트, 그 밑에는 이제 일봉 차트, 여기 종합 시황창. 네, 보통 이게 딱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그랬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저는 다른 이제 동료나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세팅을.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이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좀 익숙하고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특히나 요새 모니터가 해상도가 이제 높은 모니터들을 여러 대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자기 이 주시야라고 하죠. 잘 보이는 부분, 네, 그쪽 부분에는 좀 중요한 화면을 놔두고 조금 슬쩍슬쩍 봐도 되는 부분들은 좀 멀리 놔두고 이렇게 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역시 또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거의 사용은 안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신호 관리자가 이게 뜨는데 여기 보면은 네, 요것도 집에서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이 창은 뜨면 대부분 꺼버리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이. 여기요. 여기 뉴스 설정에 가보시면은 여기 제가 원하는 어떤 시황 매매를 할 때 특정 이제 단어 조건을 입력을 하면은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키움증권이 HTS랑 MTS 정말 잘 만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을 하면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기다. 그럼 그 기사가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입력해 놓기도 하고.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네네네. 지금 뭐 최근까지 이슈가 컸던 뭐 요소수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입력해 놓고 시황창에 이제 시황이 뜨면은 이제 바로 소리가 나서 또 주목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저는 집에서 볼 때 이게 선이 좀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굵기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꿉니다. 집에서 매매할 때. 2포인트 정도 해야 그리고 이제 21선은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다 보니까 4포인트 정도. 21선이 네네. 되게 중요한 선으로 작용을 하나 보네요. 네, 한 달을 평균 한 달 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그렇죠. 예, 영업일로 따졌을 때, 거래일로 따졌을 때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보이거든요. 이제 240, 480까지 여기 그려놨으니까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시기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실제로 이제 시세가 나면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데 뭐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배열 주식만 매매하라고. 특별하게 다른 걸 세팅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대체로 아마 이거 240, 480을 아마 안 그려 놓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역배열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부분들 매물대 저항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에 이 주식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주식에 한 1년 동안에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갑갑하잖아요. 분명히 예.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차익 네. 실현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예, 자리라고 그런 볼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있겠네요. 완전한 추세 상승의 전환을 이제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저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그렇죠. 나와줘야 네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요 부분. 굉장히 아마- 강하게 뚫는. 네네네. 요 부분이 될 겁니다. 보통 요 부분을 뚫어줄 때는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보통은. 저 두꺼운 매물을 뚫으려면 그만큼 네네네. 힘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네네네. 네, 요 화면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는. 수급. 네네네. 수급이고 특히 이제 종가 매매를 할 때 많이 봅니다. 그 외인 기관 양매수의 종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고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 뭐 투신 연기금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네.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가지고 매매에 또 참고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 요 매매 동향도 보면서 요새는 이제 기관 외인들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아주 활발한 이제 장 초반에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프로그램에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거고, 이 시총이 큰 우량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이 프로그램 관련된 이 창을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죠.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사실 그런 종목들은 외인이나 기관이 뭐 요즘 개인들도 돈이 많긴 하지만은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은 결국엔 주가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이랑 종목별 투자자 화면은 함께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조건 검색은 따로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조건 검색을 따로 안 쓰는 거는 일단은 뇌동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조건 검색식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1분당 터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대금을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뭐 1분당 뭐 거래대금이 뭐 한 번에 뭐 30억이 들어온다, 40억이 들어온다. 이제 그걸 체크하기 위해 체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합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조건식들을 넣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보고 어떤 특정 종목이 딱 포착이 되면은 딱 매수 버튼을 눌러갖고 막 거기서 수익을 따박 이렇게 막 빨리 내고 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웬만해서는 손실을 보고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무조건 들리니까. 네, 주가가 무조건 이렇게 들려 있는 종목을 서칭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건 검색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참고로만 하고, 네, 저는 전체적인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돈이 정말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꼭 주식으로 성공해야지, 주식으로 꼭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의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지만 누구나 노력하면은 일정 수준은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워낙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 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의지, 좀 진부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인 것 같아서 비투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방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이처럼 작게 꾸준히 그렇게 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은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대회를 할 때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조금 승부수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 순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모험도 사실은 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평소 때는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조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릴렉스 하면서 조금 그렇게 이제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수익은 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평소 때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잘 못 내죠. 네. 그럼 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몇 퍼센트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익률은 있으신가요? 아, 네네. 뭐, 한 달 평균으로 치면은 조금 적을 때는 5, 60%? 좀 많을 때는 한 90%, 100% 정도 한 달에. 적은 게 50%인가요? 아니, 원금을, 네, 그렇게 뭐, 많이 넣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평상시 매매할 때 원금은 한 얼마 정도로 세팅을 하세요? 아, 네, 원금은 한 1억 정도. 네. 대회랑 똑같이 세팅을 예, 하시네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오히려 시드머니를 조금 더 늘리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네, 올려놓고, 꼭 이제, 예전에 이제 매매할 때는, 단기 트레이더다 보니까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손실 보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수익으로 네네네, 마무리해야 된다. 매매 밸런스를 항상 이렇게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요새 시장이 좀 저한테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은 뭐 수익을 저랑 시장이 좀 잘 맞고, 또 종목들이 저랑 좀 잘 맞아서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또 내일은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새 근래 들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 하루 이렇게 수익 냈던 거를 며칠 있다가 그 수익을 막 까먹었던 적도 꽤나 있었거든요, 근래에는.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이게 손실이 조금 난다 싶으면은, 내 예측하고는 전혀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낌이 들면은 그냥 오전에 조금 매매를 하고 매매를 안 합니다. 매매를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금 대비해 가지고 한 달에 20% 30%만 내도 충분히 충분히 이제 큰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 배팅을 좀 크게 하려고 원금을 조금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단기 매매 이제 단타를 칠 때는 특히나 이제 오전장 변동성이 심할 때 이제 단타를 많이 치겠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개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이제 볼 때 이제 한 종목씩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하나가 매매가 끝나면은 그 다음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오후장에 이제 보통 이제 한 2시 30분 뭐 이때부터 이제 종가에 좀 홀딩할 거 다음 날 위해서 홀딩할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고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고를 때는 뭐 3종목, 뭐 4종목, 뭐 많게는 5종목까지도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물론 한 번만에 다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1억을요? 그렇죠. 네. 한 번만에 다 살 때도 있고, 뭐, 보통 사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예. 하는데 보통은 뭐 1억이 보통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대부분의 뭐 증거금 40%짜리라고 치면 한 3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 방에 3억을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분할 매수하는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 해가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한 방에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사실 이제 당일 고점이나 이제 저항대가 되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시세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될 때, 네, 바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는 제가 또 과감하게 또 한 방에 또 단 한 번만에 이제 분할 매수 없이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실로 전환이 됐을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그러려니 합니다. 네, 기다리시는 손절하고, 네,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바로 하시나요?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타기로 워낙 눈물을 흘려본 적이 많기 때문에 네, 물타기는 절대 안 하고
자릅니다. 그냥 자르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사더라도. 항상 제가 그걸 느껴요. 복귀를 해보면서. 이거를 밑에서 떨어졌다고 또 사면은 그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랑 물타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계획된 분할 매수와 떨어져서 사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물타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9번을 성공을 해도 단 한 번 때문에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43인치 모니터 2대를 사용을 하는데 모니터 한 대는 이게 이제 전광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 제가 관심이 있는 테마나 섹터별로 종목들을 모아놓고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지론이 빨간불 들어오는 이제 섹터, 테마 무조건 그쪽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한봉호 선생님 방송을 보고 사실 저도 스캘핑은 정말 초 단위로 주가를 분석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진정한 스캘퍼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시점은 일단 분차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차트로 예를 들면은 이제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연속성 있게 이제 수급이 붙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일정 시간 조정을 합니다. 보통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길면 2, 30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10분, 1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한 차례 파동이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분차트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정배열 초입,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이제 초입 부분, 네, 그 시작 부분에 사야 손절도 빨리 할 수 있고, 네,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분봉을 보고요. 가장 이제 반응이 빨리 오죠. 단타를 그렇죠. 치셨대요. 예. 근데 어떤 주식이 결국엔 상승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긴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30분봉, 60분봉을 보시고 매수 시그널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분봉이나 3분봉 차트를 많이 보실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분차트, 오로지 이 분차트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분차트가 이제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의 원인? 그 원인은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해야 되는 재료에 있을 것이고, 사실 호가창에서 체결되는 것들이 분차트에 그려지는 것이니까, 그거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는 게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더로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했었을 때는요, 손실을 안 나는 데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잃지 않는 매매가 저의 어떤 모토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손실은 사실 너무 이제 필연적이잖아요. 저도 손실 자주 납니다. 손절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늘상 이제 더 아쉬운 거는 내가 조금 빨리 자를 걸, 빨리 손절할 거를 후회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자르고 빨리 잘라야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멘탈을 이제 좀 회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알지. 사람이 물려 있으면은, 물려 있거나 이게 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아무튼 데이 트레이더는 매매가. 네, 그래서 사실은 손실이 안 나는 매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손실이 안 나면서 이렇게 승률만 높은 게 결코 이렇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은 정말 이제 추세를 따라서 조금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오로지 이제 승리를 위해서 좀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향도 사실 생기게 되고 굉장히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제 저는 이제 포커를 할 줄 모르지만 포커로 따지면은 작은 판에서는 이제 살살 잃어줍니다. 근데 이제 큰 판에서는 싹쓸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나한테 맞는 시장, 좋은 시장에 왔었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내 감정 기복이 없을 만큼 뭐 한 방이다, 주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늘상 저도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굳이 이제 시장도 예를 들면 좋지 않고 나랑 맞지 않는데 내가 똑같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갖고 매매를 하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굳이 맞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는 3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벌었는데 그럼 올해 이번 달에도 1억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강박관념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아니면은 똑같은 수준의 트레이더인데 이 친구는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나는 별로 수익을 못 냈어. 사실은 남들과의 비교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을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기술적 분석 그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차트겠죠. 차트인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지지? 결국에는 이런 차트가 그려지는 원인이 뭘까? 이런 거를 많이 조금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꼭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가 그려지는 원인, 그러니까 어떤 현상,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나 현상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무조건 대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 현상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의 인기주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인기주의다 보니까는 기술적 분석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분석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람의 사주고 팔아줘야 이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충분히 이제 해줘야, 그것도 움직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장기 투자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주목이 없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살았다가 얘가 이제 테마가 거나 뭔가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이 뭔가 뜨면은 이 종목이 이제 슈팅이 보통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모호하죠. 그런 게 이제 그냥 무작정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기술적 분석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얘가 도저히 갈 자리가 아니다 해도 엄청난 재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 엄청난 호재가 있는 재료가 나오면 얘가 그 매물대를 다 뚫고 점상도 가고 상한가도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버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사람의 심리가 거기 투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원인에 많이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어떤 종목을 이제 고를 때 왜 오르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면은 그게 뇌동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 인기주인데,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현 시점에서.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수긍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막 어디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포털 사이트에 뭐 종토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시황창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있죠.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이제 뭐 어디 뭐 메신저를 통해서 쪽지가 돌았거나 어떤 연관주로 뭐 그랬던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섣불리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항상 들어가면은 거기가 꼭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뇌동매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원인을 충분히 이제 제가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이게 원인이 되는지, 그거를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고, 뭐 똑같을 겁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장 인기주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하고요. 보통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종목을 분류해 놓고 이제 보다 보니까는 뭐 매매하기 전날이나 아니면은 당일날이라든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 뉴스가 반영되는 또 상황이라든가 당시에 또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디서 이제 사고 어디서 팔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정형화된 거를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신고가 패턴의 종목을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계속 예,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렇죠. 뭐 이제 더 이상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죠, 얼마 그렇죠. 간다라고 네, 더 이상 네. 파악이 안 되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진입할 때는 좀 어떻게 요령이 좀 있을까요? 물론 약간 이렇게 간도 크시고 좀 기질도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수익을 내시는데, 저는 이제 간이 작아가지고 뭐 그걸 이렇게 막 길게 홀딩하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죠. 5일 이동 평균선을 깨면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거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시점에 다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편입시켜서 보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금 물리는 거, 그걸 잘 못 견뎌요. 그리고 계좌에 종목이 있으면은 자꾸 그걸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매매를 끝나고 나면은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뭐 물론 이제 수익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낸 적도 있지만은 또 손실이 또 크게 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보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덜 벌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하자. 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주식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멋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하자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 돈 많으신 분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공간에서 저는 조금 아주 작은 수익에 만족한다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고 있고, 네. 크게 잃지 않는 게 결국에는 돈을 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회 때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북이 같은 마인드로 매매를 했습니다. 뭐 하루에 2%도 좋고 3%도 좋고 1%도 좋고, 근데 잃지만 말자. 대회 때는 사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매매 밸런스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 그러다가 보면은 결정적인 기회 때는 좀 승부수를 또 날릴 때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게 꼭 대회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하는 저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언제든지 한 방에 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좀 사실 좀 아직은 좀 추상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조금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트렌드에 너무 잘 맞는 재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재료에 차트도 너무 좋습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차트, 그리고 거래 대금도 아주 좋아요.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히 들어와서 내가 많은 금액을 배팅을 해도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럴 때 조금 이제 과감하게 배팅을 하지 않나. 제가 원하는 목표랄까? 그거는 이제 지금 10년, 20년 이상씩 꾸준히 성과를 내고 계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내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게 막 큰 돈을 벌기보다는 정말 살아남는 꾸준한 트레이더가 되고